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척 마담 퐁파두르는 우아하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을 유행시킨 인물입니다. 왕의 비호 아래 퐁파두르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예술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퐁파두르의 주도로 200년 넘는 프랑스의 철천지우스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영국과 프로이센을 상대로 7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19세기 유럽의 국제 정세를 뒤집은 외교 혁명의 주역 마담 퐁파두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퐁파두르는 루이 15세의 애척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파리 금융가의 딸로 태어난 퐁파두르는 작은 입술과 생기 가득한 달걀형의 갸름한 얼굴을 한 절수의 미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상류사회를 동경한 그녀는 왕실에서 열린 화려한 가면 무도회에서 운명적으로 루이 15세를 만났습니다. 24살에 결혼한 딸이 있는 유부녀이었지만 왕으로부터 후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루이 15세의 사랑을 듬뿍 받은 퐁파두르는 왕비조차도 거스르지 못하는 궁전의 실세로 등극했어요. 수도원에서도 생활한 그녀는 명석한 두뇌로 가정교사를 통해 교육을 많이 받아 지성미와 교양이 넘쳤죠. 당시 프랑스 최고의 학자 볼테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계몽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퐁파두르 부인은 귀족사회의 취향을 반영한 로코코 양식을 유행시켰습니다. 신문화의 중심지 베르사유에서 퐁파두르의 패션은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로코코 예술은 실내 장식, 건축, 회화 등에서 휘어지거나 굽어진 우아한 곡선이 특징인데 퐁파두르는 곡선을 강조한 볼륨 있는 머리 장식과 화사한 색으로 유명했어요. 잘 나가는 셀럽이 된 퐁파두르였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중심이 된 절대왕정 시대에 평민 출신이라는 비방과 조소가 늘 따라다녔어요. 퐁파두르를 시기하던 귀족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이웃나라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도 동조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여자가 왕의 침실에 출입한다 라는 모욕적인 말로 퐁파두르를 자극했어요. 그로 인해 퐁파두르는 프리드리히 2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정세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무력 충돌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 프랑스도 프로이센과 연합해 오스트리아와 싸워야 했죠. 전쟁 후 경제 중심지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 빼앗긴 오스트리아의 여왕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랜 적국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16세기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를 포로로 잡은 후 200년 이상이나 싸우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통의 라이벌 프랑스보다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눈앞의 적 프로이센이 발등에 불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퐁파두르 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루이 15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죠. 퐁파두르는 왕에게 조언해 프로이센을 옹호하던 대신들을 실각시켰어요. 그리고 1756년 베르사유에서 오스트리아와 군사 방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의 적 프로이센이 무력으로 침략하면 공동으로 저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동맹에 참여한 국가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한 국가는 자동으로 24,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2살도 되지 않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와 약혼해야 했어요. 두 나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뤄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어요. 러시아의 여제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와도 관계가 좋지 않던 프로이센 왕은 바다 건너 영국을 끌어들였어요.
영국 왕 조지 2세는 프로이센 바로 옆에 하노버 공국을 가지고 있어서 열강의 다툼 속에서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과 영국이 연합해 1756년 7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8년 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 마담 퐁파두르, 러시아의 엘리자베타와 모의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퐁파두르, 마리아 테레지아, 엘리자베타 세 여자 지도자가 주도해 프로이센을 분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서 페티코트 동맹이라고 합니다. 세 나라 사이에 있던 프로이센의 급부상으로 전통적인 외교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해서 18세기의 외교혁명이라 불리죠. 즉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된 것입니다.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야전사령관 프리드리 2세의 활약으로 프로이센이 우세했습니다. 그는 지방 지주 융커의 아들로 구성된 장교를 선발해 엄격한 규율과 훈련으로 최정예의 군대를 양성했는데 전장에서 기동력이 뛰어나 다른 동맹국을 압도했어요. 하지만 영국 왕 조지 2세가 죽고 조지 3세가 즉위하면서 변화가 생겼고 페티코트 동맹군의 거듭된 공격으로 수도 베를린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전투 능력과 측면 공격을 통한 전술을 통해 선전했지만 프리드리 2세는 위험에 닥치자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 인구의 10%가 되는 40만 명이 죽었죠. 이때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갑자기 죽자 전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엘리자베타를 이어 황제가 된 표트르 3세가 동맹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프리드리 2세를 존경한 표트르 3세의 세세 전환으로 페티코트 동맹은 와해되고 말았죠. 7년 전쟁은 유럽뿐 아니라 북미와 인도에서도 이어졌는데 해외 식민지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에 허덕인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크게 밀리자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죠. 홀로 남은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경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선언하면서 되찾고자 한 슐레지엔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외교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퐁파두르였지만 그녀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오직 루이 15세를 즐겁게 하려고 많은 일을 맡아 동분서주하면서 건강을 잃고 말았어요. 베르사유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퐁파두르는 자신의 예전 미모를 상실하고 말년에는 편두통과 신경증에 시달리다가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43세의 이른 나이에 퐁파두르가 사망하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녀를 잊고 말았습니다. 한때 프랑스 유행의 대명사였으나 그녀의 장례식은 초라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섬기던 루이 15세는 마담 디바리를 새로운 후궁으로 드리고 맙니다. 페티코트 동맹으로 외교혁명을 일으킨 로코코 예술가 문화의 아이콘 마담 퐁파두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